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사리는 어떻게 다를까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낭콩을 기른 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쯤이면 꽃도 다 피고 열매도 생겼을 것 같아요. 강낭콩의 한 살이 관찰일지 마지막 장에 강낭콩을 키우면서 느낀 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키운 강낭콩은 다 자란 다음에 또 다시 새롭게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한살이, 예, 한해살이,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을 볼게요. 여러분의 책 64쪽 그리고 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따라 한살이 기간이 다릅니다. 한 해만 사는 식물도 있지만 여러 해를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책의 64쪽에는 벽시의 한해살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65쪽에는 여러 해살이 식물인 감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해살이 식물 그리고 여러 해살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4쪽에 한해살이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한해살이 식물 벽시가 있어요. 벽시.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있죠, 밥. 예.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쌀은 이 열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벽시 형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쌀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죠? 자, 볼게요. 처음에 벽시 7일 후에 싹이 트고요. 40일 후에 잎과 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45일 후에 꽃이 피고요. 약 30일 후에 열매를 맺어서 씨를 만듭니다.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벼를 심어서 우리 밥상에 오는 쌀을 수확하는 겁니다. 예, 벼는 이렇게 한 해 살이 식물이 되겠어요. 그럼 그 하이가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에 이걸 다시 다 베어버리고 새롭게 어, 벼를 심어서 또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한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 해 살이 식물. 예, 한 해 살이 식물이 되겠어요. 한 해 살이 식물에는 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벼, 그다음에 호박, 그리고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이 있습니다. 벼는 봄에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한 사례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며 식물을 마치는 식물을 한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 해 살이 식물에는 강낭콩, 벼, 옥수수, 호박 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른 강낭콩도 역시 한 해 살이 식물이 되겠어요. 반면에 여러 해 살이 식물을 볼까요? 대표적인 여러 해살이 식물인 감나무는 싹이 터서 자라고 겨울 동안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듬해 다음 해에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이 몇 년 정도 반복된 뒤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러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에는 개나리,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 감나무, 개나리, 사과, 자, 무궁화, 딸기 이런 게 바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어요. 자, 대표적인 여러 해살이 식물인 감나무를 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거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예,
한 해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해를 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씨가 보이죠. 그러다가 자 싹이 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와 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성해지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탐스러운 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교과서 65쪽과 64쪽을 비교해 보세요. 네, 64쪽은 선이 하나로 돼 있어요. 열매 맺어 씨를 맺은 다음에 끝이에요. 하지만 자 65쪽 보세요. 선이 하나가 아니라 원으로 이어지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해 사리 식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감씨가 있죠. 10일 후에 싹이 트고 20일 후에 잎과 줄기가 자라고 몇 년 후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요. 그러면 겨울이 지나 이듬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 10월경에.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가을에 우리 감을 먹잖아요. 그게 바로 10월경에 열매를 자란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과일 안에 씨가 있죠. 그 씨를 씹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을 따 먹고 난 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열애살 식물로 나오면서 감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을 둘 다 배웠는데,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뭐죠? 한 살이 식물, 한 해 살이 식물, 그리고 여러 해 살이 식물 모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번식을 위해서.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바로 한 해 살이 식물은 한 해 살이가 반복되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예. 열매를 수확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열매를 수확해도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죠?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식물은 저마다 한 사리가 다른데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사리를 살펴볼까요? 벼는 봄에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핀 다음 열매를 맺어 그해 가을 씨를 만들고 일생을 마쳐요. 벼처럼 한 해 한 해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벼 외에 강낭콩, 옥수수, 호박 등이 한 해살이 식물이죠. 반면 감나무는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듬해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감나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면서 한 사리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감나무 외에 개나리,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여러 해살이 식물이죠. 이처럼 한 해살이 식물은 한 해를 살면서 열매를 맺고 죽지만 여러 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반복해요. 하지만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식물 모두 씨가 싹 터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번식하는 공통점도 있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잘 봤죠? 그럼 실험 관찰, 여러분의 실험 관찰 32쪽을 펼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32쪽에 작성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적도록 하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 다 적었다고 가정하고 같이 답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을 일주중지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쓰세요. 자,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사리를 조사해 봅시다. 한 해살이 식물에 뭐가 있었죠? 예, 벼, 강낭콩, 옥수수,
호박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살이 식물에는 감나무, 개나리,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있었습니다. 자,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은 씨가 싹 터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번식한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한 해살이 식물은 열매를 맺고 한 해만 살고 죽지만 여러 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반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적었나요? 틀린 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적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